제가 요새 오늘 제가 오늘 기분이 좀 되게 그랬던 게 그 선인상가 있잖아요. 용산 선인상가에 거기 점포 주인이 갑자기 이렇게 우리말로 하다가 누가 오니까 중국말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지. 아니 선인상가에도 중국인 상인들 조선족이죠. 우리말 쓰다가 중국말 확 쓰니까. 아니 중국인 사장이 선인상가 도매상에도 진출했어? 그랬더니 제가 이런 얘기하다가 야 이거 이러냐라고 이제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하다가 아이파크몰 있잖아요. 아이파크몰 그 핸드폰 매장은요 우리나라 사람이 없대요. 선인상가에도 그렇게 조선족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예 거기 아이파크몰 그쪽에 그 핸드폰 코너에 그 저희 직원들이 갔다가 이게 그 아이폰하고 상담 받으려고 했다가 거기 완전히 조선족 뭐 외국인들이 매장을 다 점령한 걸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종로상권 얘기를 했잖아요. 종로상권에 중국인들이 진출한다. 근데 오늘 재밌는 얘기 들었습니다. 종로에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죠? 종로에는 여러분 우리가 종로에서 뭐가 거래가 됩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더라고. 종로 금거래소. 그리고 여러분 이 금거래소 관련돼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뒷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종로 3가는 귀금속들 있는 건물 하나를 조선족이 통째로 계약을 했습니다. 아직 그 등기부까지는 아직 이제 된 것 같지 않은데 제보가 왔어요. 어떤 분이 그 금은방들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게 거기 건물은 너무 별론데 월세가 괜찮아서 구매하려고 좀 알아봤는데 근데 갑자기 조선족이 계약해버렸다고 그런 연락을 받았다. 뒷금은 무자료 거래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상황이 되게 그러면 여러분 뒷금 시세는 그들만 일개죠. 이게 이제 돈 스탁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지금 더 웃긴 게 있어요. 그 중국 노동자들 숫자가 여러분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 조선족 중에서 노동자 숫자가 그렇게 지금 외국인들 숫자 중에서 점점 노동자들 숫자가 여러분 줄어들고 있어요. 비중이. 이거 저는 한번 정부나 뭐 기타 등에서 취재를 해봐야 되는데 노동자 숫자가 전체에서 노동자 비중이 줄어든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자영업자 조사 안 하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영업자에 대한 기사나 통계를 내가 못 찾겠어. 찾는 분들 있으면 저한테 좀 제보 부탁드립니다. 불법 체류자면 아예 잡히질 않죠. 불법 체류자면 외국인으로 아예 잡히지가 않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갈수록 이상해지는 거야. 지금 문제는요. 우리나라 상권이 아주 빠른 속도로 잡아먹히는데 이렇게 여러분 상권이 잡아먹히는데 몇 년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10년이면 충분해요. 네, 그리고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본이요.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확 성장하면서 상인 자본 그러니까 산업 자본은 되게 빠르게 형성이 되었는데 과연 상업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그러니까 상권을 먹히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우리나라의 일자리나 부가가치나 기타 등등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해외 수출, 삼성전자 반도체 팔아서 해외 수출 많이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거 생각해보세요. 옷 먹고 밥 먹고 물건 사고 이걸 생각을 뭐 병원 가고 외식하고 이런 거 쭉 한번 생각해보세요. 경제에 있어서 상권을 먹힌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우리나라의 의제가 아니라는 게 정말 이런 내용이 우리나라의 의제가 아니라는 게 정말 정치 의제가 아니라는 게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건설 현장을 일단 생각해 보자고요.
식당에서 노동하는 그건 싸구려 일자리잖아. 젊은 애들한테 그렇게 시키는 건 아니지. 그럼 젊은 애들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내 자식이 그런 일 하기 싫다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 일자리 여러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뺏기고 있고요. 건설 노동장에 지금 한국 사람이 지금 인부로 못 들어가죠. 건설 현장에 우리나라 사람이 인부로 들어가기도 힘들다며. 텃세 때문에. 외국인들 텃세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들어가기도 힘들고 걔네들도 협상력을 가진 상태에서 인건비가 싸지도 않고. 그러니까 현장 일자리가 지가 싸구려도 아니잖아요. 현장 일자리가. 근데 그걸 중국 애들이 다 먹고 있지. 그리고 요새 십장도 조선족이라며.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용접과 특수용접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대 할아버지가 하신다며. 기술은 절대 젊은 사람들한테 가르쳐주지 않고 용접하고 벤치 타고 가신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노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의 삶을 지탱해 준 노동을 누군가한테 물려줘야 됩니다. 아니 자기 자식한테 재산을 그러니까 노동은 여러분 자식이 아니라 사회에 물려줘야 돼요. 근데 우리 사회가요 지금요 재산을 내 새끼한테 물려주는 거는 다들 생각을 하는데 내가 가진 기술과 노하우를 사회에 내 후배에게 넘겨주는 거에 대해서 좆도 인색해. 그리고 문제는요 이 분위기에서 뭐냐 그러면 밑에 사람한테 가르쳐주면 밑에 사람이 내 일자리를 뺐지. 그것도 맞아. 자 보세요. 40대 제 나이 또래가 20대한테 기술 가르쳐서 그 20대가 30대가 되면 반드시 나를 엿을 매겨. 라고 지금 생각들을 하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조선족들 중국인들 들어와서 그 노하우 전수를 우리나라에서 뿅뿅뿅뿅 해가고 있다는 거야. 초중고등학교 수업이 관료제 시험이 된 것도 정말 문제인 거죠. 관료가 몇 명이나 된다. 그러니까 애들이 공무원 시험만 공부해서 될 수 있는 건 공무원 시험밖에 없거든. 솔직히 지금 교육제도에서 공부해서 돈벌이 뭐합니까? 돈벌이와 관련된 교육이 전혀 없는데 공무원 빼놓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현업이 아닌 교육으로 소득을 주는 거다. 어떤가. 그래서 기술 이전이 되게 하고 산업이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산업도 부서지고 상업도 부서지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그러면 동남아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웃긴 거 있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속지주의를 하게 되잖아요. 속지주의.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면은 미국 같은 시민권을 준 속지주의를 검토죠. 저는 그래요. 도대체 이놈의 정권이 나라를 어디로 몰고 가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애들 있잖아요. 애들이 배우려고도 안 하고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숙련공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진입을 낮춰야 됩니다. 숙련도 아닌 애들 심부름 시키고 그런 애들 월급 많이 줄 수는 없잖아요. 맨 처음에 시다로 쓰는 거 아닙니까? 시다 월급이 너무 높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되면서 점점 기술을 배우면서 월급이 올라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게 진입을 그러면 학교 교육기관에서 시다 과정을 학생으로서 마치도록 해주든가. 그러니까 노동시장 진입도 못 시키게 하고 배우면 스승에 대한 고마움도 없고 상도이도 없고 야 너가 그거 하느니 엄마가 용돈 줄게 공부해. 그렇게 애들을 망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참 황당한 거예요. 일자리는 없다고 그러는데요. 일할 젊은이 찾기도 쉽지 않아요. 이게 사장 입장에서 일할 젊은이 찾으려고 했을 때 일할 젊은이가 있어요? 일단 데려다가 다 가르쳐야지. 대한민국이
나라가 망하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학재단, 교육제도 거기서 그냥 너무 잘못된 시스템에 기생이라고 하면 그렇고 잘못된 시스템으로 그냥 이대로가 좋은 사람들이 정치적 권한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버티는 바람에 사회가 그 골든타임을 점점 놓치고 있죠. 왜 자영업자하고 사장한테 그 모든 비용을 국가가 애들을 교육시키지 못한 비용을 전부 다 부담하려고 합니까? 그러면은 애들한테 소득을 높여주면 되잖아요. 제가 그거잖아요. 최저 임금이 아니라 최저 소득으로 하라고. 사업자가 6,000원 내고 나라에서 4,000원 내면 되겠네. 사회적 기업 일자리 만든 거 여러분 되게 웃겨.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만약에 있잖아요. A4지 있죠. A4지 그 공무원 공공기관에서 사무용품을요 협동조합에서 조달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앞에 문방구 망하는 거야. 앞에 문방구라고 하면 그렇고 앞에 그 사무용품 전문점은 망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런 조달까지도 전부 다 협동조합으로 돌리거든. 협동조합으로 사야 인센티브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늘렸대. 사회적 기업하고 협동조합 일자리를 늘렸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그거예요. 임금이 올라가면 사업자는요 그러니까 노동자를 자르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동자가 100만 원을 벌어오는데 내가 110만 원을 월급을 줘야 되는 상황이면 사용자는 저 사람을 자르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 방법을 찾게 되고요. 그걸 법으로 막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말을 쓴 건 법이 그걸 막고 있더라고 하도 그 법을 우회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권이 이대로 가면 상권, 일자리, 이런 거 여러분 그 자영업자 그리고 이런 공사 현장 이런 거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 3,400만 개 일자리가 넘어간다. 그런데 젊은 친구들 중에서 그런 일자리라도 해야 되는 친구들이 그런 일자리를 다 거부한다. 거기다 상권으로도 진출 못한다. 저는 이거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주 심각하다. 아주 심각한데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이슈가 안 되겠죠? 그래도 이게 제가 이 조회수나 관심을 끌 다른 이슈들이 많은 걸 저도 아는데 이 얘기는 좀 아무도 안 하면 나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